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8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죠. 예, 8월의 첫 번째 토요일. 지금 어떻게 한참 휴가들 계속 휴가 중이시죠? 예, 휴가들 많이들 떠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예, 얼굴이 잘 안 보이면 휴가로 안 보이는 건지 예, 코로나 때문에 안 보이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 좀 요즘 다시 또, 예, 코로나가 심해져 있긴 한데, 근데 뭐, 요번 주, 다음 주, 뭐, 요 정도 뭐, 지금 정점 이야기 뉴스에서 나오고 막 이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거나, 예, 코로나가 빨리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아우, 힘들잖아요. 특히, 이 여름에 제일 고역이잖아요. 지금이. 예, 왠지 아시죠? 예, 마스크. 예, 이 마스크 쓰어가지고 추울 때는 오히려 이게 추위를 막아주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더울 때는 아시죠? 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예, 아우, 하여튼 이놈의 코로나 오늘 이렇게 좀 빨리 지나가서 이게 내년 여름에는 이제 진짜 마스크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3년 동안 여름마다 마스크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죠? 다른 계절은 그래도 참겠는데 여름엔 진짜 삼복더위는 특히나 못 참겠어요. 하여튼 이놈의 코로나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저희는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02786-1022-1023 이렇게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품권으로 3분,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 되셨나요? 볼까요? 예, 오관아님, 7406님, 5743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집으로 역시 배달될 거고요. 그리고 뭐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화 주셔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제가 또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도 슬쩍 나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저하고 전화 통화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오늘 꼭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전화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예, 지금부터 전화 받고 있습니다. 빨리 주세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저 잠실의 김새별입니다. 새별이요. 새별님? 네. 이름이 되게 특별하시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40대 중반이요. 30대 중반이요? 40대 중반이요. 40대 중반이요? 근데 네. 이 정도 연세 때는 새별이란 이름 그렇게 막 쓰고 그럴 때 아니지 않나요? 그죠? 예. 되게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놀림 많이 받으셨죠, 혹시? 예, 좀 받았어요. 그죠? 예, 왜냐면, 네. 예, 40대 중반이면은, 이게 워낙 되게 이쁜 이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이름 쓰면 막 애들이 학교에서 막 놀리고, 막 그럴 분위기였어요. 그죠? 그때 한자 네. 이름들 다 쓸 때니까 대부분. 그래요! 일단 주식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3년 됐고, 일단 저기 반장님 방송 많이 보면서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저희 방송 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다. 다행이다. 그럼 어떤 게 그래도 좀 많이 도움 받으셨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어요? 특히나. 저 SK 케미칼하고 한미사이언스. 그거. 예. 반장님 막 외쳐주셨던 것들. 예. 그거. 이게 왜 안 올라옵니까? 이게 네. 예, 그거. 그랬는데 케미칼하고 이런 거 걔네들이 사고 쳤었죠. 쫙 하고. 네. 그래요.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어쨌거나 이렇게 새별님이 저희 방송 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수익 내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익 내는 것도 이게 뭐 사람들 뭐 매매 막 이렇게 안 해도 마음 편하게 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반장님이 좋다고 하면 그냥 믿고 가는 스타일이라. 그래요? 그냥, 믿어. 나 이게 부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일단 먼저, 새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 알체라 알체라 매수가 얼마요? 14,200원, 네.
10%, 10%요. 예. 샘씨 NS 네. 5,300원, 네. 10%, 네. 한올 바이오 파마 네. 21,000원에 네. 25%, 25%요. 예. 한솔 재지 네. 15,000원에 예. 30%. 네 종목인데 안 좋아요. 저기 반장님 그거 이후로 많이 안 좋네요. 일단은 제가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어떤 종목이 궁금할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감을 잘 못 잡을 포트예요. 왜냐면 뭐 어떤 게 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궁금하다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지 뭐 특이하게 뭐가 이 종목이 더 궁금할 것 같다 이런 포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포트를 받아 적으면서 이거 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 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히려 제가 궁금했어요. 어떤 종목이 새별님은 궁금하세요? 여기서. 저 샘씨 NS요. 샘CS요? 예. 10%밖에 안 되는데 이게 궁금하시구나, 오히려. 저는 물량을 더 실어가려고 현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 공부한 게 맞는지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좀 반장님하고 그래요? 의견이 어떤지. 그럼 이미 어느 정도 보니까 샘CNS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신 거야. 보니까 딱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래. 그럼 일단은 어떤 부분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더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 어떤 부분이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야기가 풀릴 수 있으니까. 예. 얘네가 하는 종목이 그 마지막 장비 검사 전에 그 패키지 전 단계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 프로브카드.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이 회사가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용 그 STF 관련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네네네. 디램용이랑 랜드용 다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디램용으로 국산화가 됐고 그다음에 일본 업체들이 주로 했던 부품 소재 그런 쪽이었는데 저희가 국산화를 여기서 성공을 했다고 해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정기적 신호 통하는지 그거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회사가 괜찮아 보여서 그리고 신규 투자도 한 650억 정도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공장이 되니까 그 매출 부분에서도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그래서 아니요 충분히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생각했나 그거 아니에요. 다 수긍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일단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게 보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샘CNS라는 종목을 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으시고 이게 되게 생소한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름이 샘CNS 우리가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샘 이거잖아요. 남자 이름인데 그죠? 네. 근데 왜 샘CNS일까 하는데 지금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회사의 주 상품이 뭐예요? 주 상품이 웨이퍼 검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럼 이게 검사 장비인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얘네가 뭘 하냐면 프로브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반도체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 프로브 카드가 뭐냐면 프로브 카드에 얘네가 기판하는 애들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 프로브 카드가 반도체가 칩이잖아요. 그죠? 칩인데 그 칩에서 이 칩이 제대로 다 만들어졌어. 그런 다음에 이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지 내다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반도체 칩이 불량이면은 빼버려야 되고 칩이 괜찮으면은 팔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 만든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칩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톡톡 쳐봐? 이렇게 떨어뜨려? 아니죠. 정기적 신호를 보내가지고 얘가 성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네? 안 하네? 이거를 알아보는 게 바로 그게 프로브 카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브 카드의 기판을 생산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말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프로브 카드의 기판 얘네가 하는 이 부분이 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하는 애들이 없어요. 얘네만 하나 그래요. 그런데 해외 일본이나 이런 애들이 해요.
그래서 이게 국산화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소부장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혜택을 보는 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회사가 워낙 어떻게 해서 그 탄생을 짜잔 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어떻게 탄생했어요? 이게 원래 삼성전기 안에 있는 그 부서를 인수를 했다고 맞아요. 해야 되나요? 세라믹 네. 기판 부서를 인수한 거야. 예.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되게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얘네의 주 매출하는 회사는 삼성전자죠? 네네. 그게 아니라 얘네 주 매출 중에 오히려 주 매출은 오히려 하이닉스 쪽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건 몰랐네요. 네, 삼성도 그런데 하이닉스 쪽이 더 맞나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거는 아마 100% 확실치는 않은데 한번 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도 요 회사가 제가 왜냐면 그때 상장할 때 요 회사가 조금 저도 관심을 한번 가져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하이닉스 쪽에도 매출을 되게 많이 해요. 물론 해외 쪽에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제가 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을까라고 했는데 이 회사의 이 얘네가 왜 삼성도 하지만 왜 하이닉스 쪽에도 많이 하냐면 얘네가 어느 쪽으로 주로 하냐면 낸드 메모리 쪽이 얘네 주 분야예요. 네. 그거 혹시 아세요? 얘네 매출에 거의 모두 다 낸드 메모리에서 나와요. 검사장 네. 그쪽에서. 네. 그래서 이 소리는 뭐냐면 이걸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질문하는 동안 제가 일부러 하이닉스를 딱 켰어요. 일부러. 그게 왜 그랬냐면 하이닉스 보시면 하이닉스 작년이었죠. 작년에 주가가 쭉 해서 4월 3, 4, 5월 달까지 하이닉스 주가가 엄청 날아갔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죠? 네. 기억나세요? 네. 네네. 그런데 얘가 샘CNS가 작년 몇 월에 상장을 했나요? 21년 5월쯤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니까 차트상 하이닉스 차트를 보아도 어때요? 4월, 5월 요 무렵에 2, 3, 4월 무렵에 어때요? 고점. 날라갔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얘가 샘CNS가 얘네 쪽 매출이 엄청 많고 이런데 그러면 샘CNS 같은 경우에 요때 상장할 때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았겠네요. 엄청 좋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상장했을 때 이 가격 형성된 가격이 이게 좋은 가격일까요? 나쁜 가격일까요? 얘네 분위기로 봤을 때 좋은 가격이겠죠. 네. 왜? 아니 주 매출하는 삼성, 하이닉스나 뭐 삼성 이런 애들이 좋은데 특히 뭐 삼성은 뭐 이렇게 하고 아직 안 빠져 있을 때고 하이닉스는 계속 이렇게 올랐을 때인데 거의 최고점까지 올랐을 때인데 어때요? 얘네가 나쁘게 상장이 될 리가 없잖아. 네. 제가 왜 지금 그 말했는지 아시겠어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얘는 회사가 맞아요. 나쁘지 않고 그런데 얘네가 상장할 때 이 가격을 물론 이 가격 자체를 뭐 따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정도의 분위기 나쁘지 않아 굉장히 좋았던 분위기잖아. 그렇게 본다면 얘는 그때 좀 너무 과하게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 주가 모습들 있잖아요. 그 이후에 벌어진 모습. 오히려 전 이 모습들이 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봐요. 왜? 오히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이상한 모습이지 오히려 지금 이런 모습들은 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면 사람들 그럴 거야. 아니 반장님 그러면 얘 지금 주가 안 좋은 모습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혹시 새별님은 저희 방송 올해 계속 열심히 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저번 달이었죠? 제가 저번 달에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6월 특히나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나온 6월 시장 때문에 나온 6월의 하락 모습은 의미를 둬야 된다 그랬어. 둘 필요가 특별히 없다 그랬어. 둘 필요가 없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게요. 그러면 얘는 6월에 그 시장 때문에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네. 그러면 요 하락을 내가 의미를 두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그게.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지 말라 그랬죠. 그럼 얘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얘가 네. 굉장히 뭐 회사가 좋아서 특별히 올라오는 걸까? 아, 얘는 지금 당연히 얘 이제 두고 보세요. 다시 올라올 거예요. 여기까지 빠지기 전까지. 왜? 이 하락이 의미가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6월달 시장 생각해 보세요. 6월달에 시장 그렇게 쭉 할 때 뭐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뭐 팔거나 뭐 이래요? 막 기관들 로스컷도 걸리죠. 네네. 기관들 로스컷 걸리면 기관들 로스컷 물량은 파는 물량이에요, 안 파는 물량이에요? 하는 물량이요. 일반인들은 여러분들은 그 로스컷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기관의 로스컷 같은 걸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뭐 요즘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있을 때만 해도 어떤 식이었냐면 여러분들 그 기관의 로스컷이 걸리면은 무조건 매도가 나가야 돼요, 거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 계좌에 어떤 주식이 내가 손절 라인을 잡았어. 근데 손절 라인 벗어났어. 그래도 안 팔 수도 있죠. 여러분 왜 여러분 마음이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그런 데는 뭐 컴플라이언스나 뭐 리스크 관리 팀들이 다 따로 있어요. 기관들은. 그래가지고 그 로스컷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로스컷이 걸렸는데 로스컷을 안 팔잖아요. 그럼 그 매니저 같은 경우에 그 장 끝나고 나서 그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데 불려가요. 왜? 규정을 위반한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런 만약에 로스컷을 뭐 내가 막고 싶어. 내가 근데 이 종목이 너무너무 좋은 내가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로스컷을 막고 싶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있을 때만 사유서 같은 걸 써요. 대신 제가 이 로스컷을 좀 회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 대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을 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면서까지 그런 사유서를 쓰고 하면 로스컷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예시켜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로스컷 그것 때문에 한번 잘못 유예했다가 자기 매니저 자리 날아가는데 로스컷 안 하겠어요? 샛별님은 안 하실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종목이 펀드 종목이 몇 개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 매니저 목이 날라가 나중에 잘못하면. 그런데 어떤 매니저가 그 로스컷 안 시킵니까? 시키지. 다시 말해서 왜 그러냐면 개별주들은요. 로스컷이 그래서 6월달 같은 시장에 나오면은 로스컷 물량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로스컷은 무조건 파는 물량이야. 무조건 파는 물량이면 6월달 같은 장에서 미친 듯이 누가 사겠습니다 하는 사람 나타나요? 어때요? 6월달 같은 시장 한번 기억해보자고. 요 전전달. 그때 막 시장 이렇게 막 그럴 때 막 나는 지금부터 미친 듯이 주식을 살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까요? 시장에 있어서? 안 나오겠죠. 예. 엄청나게 꼭 팔아야 되는 물량을 막 위로 받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 어떻게 돼? 개별주들은 특히나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오겠죠.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네. 제가 6월 달에 개별주들은 특별히 6월 달 하락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네. 이거를 백날 가도 개인들은 차트 보고 앉았으니 어떻게 해? 어머 이게 며칠 선이 무너지고 뭐가 또 다시 회복이 되고 지금 아주 다들 소설을 쓰고 있어. 예,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뭐 의미 있어서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고요. 이거 뭐 엄청난 뭐가 있어서 빠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요 정도 비중이면 조금은 나중에 더 태워서 조금은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특별히 얘가 엄청나게 뭐 나중에 좋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럴 수 있을 만큼의 매력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예. 예. 매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엄청난 매력이 있다? 전 그렇게는 또 안 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네네. 뭐 나중에 조금 더 담으시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매력적으로 해서 이 회사 진짜 좋은데요? 이런 느낌은 전 솔직히 안 난다는 게 제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네. 그걸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리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빨리 할 건데요. 그리고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얼마예요? 21,000원 정도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야 한올바이오 요거 낙폭과대 때문에 사신 거죠 그냥 솔직하게. 네. 네. 낙폭과대 이거 근데 이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낙폭과 이게 일단은 이게 주봉을 봐더라도 이게 얘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게 안구건조증 그것 때문에 한번 날아갔던 거 아시죠? 네네.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거 해가지고 얘네들 뭐예요? 그 임상인가요? 예, 그거 그 미국에서 임상 그거 철회하는 것 때문에 빠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빠지고 했는데 그걸 본다면 얘 같은 경우에 한올바이오에는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싼 구간으로 내려와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도 큰 의미가 없고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얘가 바이오란 이름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얘는 다른 바이오들랑은 결이 좀 틀립니다. 이게 왜냐면 얘가 1960년대인가? 그때 이 회사가 시작됐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이 회사 역사? 대웅에서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70년대인가? 70년대 같은 60년대가 제가 지금 60인가 70년대 같은 그래요.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 샛별님 나이보다 많아요. 이 회사 네. 역사가. 근데 이거를 대웅이 인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게 한올바이오는 제가 가끔 질문을 받는데 이거는 일반 바이오하고는 좀 결이 틀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또 나중에 올라는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 빨리빨리 막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가져가보셔도 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체라죠,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주가가 쭉 내려가고 있는데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도 한번 몇 번 상담 드렸던 것 같은데 예, 혹시 알체라 제가 상담했던 거 기억나세요? 몇 번? 관장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그것도 검색해가지고서는 한번 알아봤는데 예.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좀 제가 좀 그냥 좋았던 요 가격이면 부분이- 그런데 저는 그때 알체라 아마 그렇게까지 아주 좋게 뭐 얘기하고 그러지 예. 않았을 거예요. 제가 메타버스 저는 이게 수혜 별로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 근데 주가 공부는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예, 뭐야? 공부, 예, 공부는 맞아요. 한번 예, 제가 그때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 예. 근데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은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관심을 지금 얼마예요? 14,200원이죠. 전 관심 잘 뒀다고 봐요. 이런 가격에서. 왜 그러냐면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네이버 관련 회사예요. 아시죠? 손잡이 회사인 네. 거. 최대주가 스노우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일반 그냥 아예 아무 진짜 별로 실체도 없는데 메타버스로 막 붙여먹는 애들 이런 애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알체라는.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이런 애들은 그가 쉽게 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가격대에 사놓고 있으면은 하다못해 엉뚱한 종목들 올라간 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따라가서 사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헐 날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오히려. 그래서 공부하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싸지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반대로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 근데 오르고 났을 때는 의미가 이런 때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지금 들어갔다라면 저는 굉장히 칭찬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요건 그냥 홀딩해서 가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네.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뭐 아마 자기 포트에서 그냥 리스크 관리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예, 특별히. 근데 30%씩 네. 해놨는데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새별님 지금 포트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새별님은 한솔재지 같은 건 안 하셔도 돼요. 예, 저는 이거 실수했거든요. 아 실수? 저 원자재 가격 올라간다고 해서 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30%좀 이해가 안 돼서 요거는 좀 아니래도 새별님은 요런 건 안 해도 돼요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실수였지. 그래요. 맞아. 요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본전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고 요 돈 가지고 다른 거 하세요. 새별님 보니까 실력 그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내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그래도 재미있죠? 예, 재미있고 잘하고 싶은데 잘은 안 되네요. 아유, 잘은 어느 순간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하여튼, 저희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하여튼 열심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요번 주 강의 없고요. 다음 주도 역시 강의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강의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가 더 어마어마하게 막 그러진 않죠. 예, 지금 고정돼서 지금 머물러 있죠. 그래서 일단 요렇게 된다면 8월 15일까지는 고주까지는 제가 강의가 없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일단은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했던 대로. 왜냐면 기다리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를 지금 강의장을 섭외를 하려고 하고 있냐면 원주. 미리 좀 그건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정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정해지면 빨리빨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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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고 숨으셨어요? 예. 어디 도망간 줄 알고 잡으러 가려고 그랬잖아. 아닙니다. 예. 원사 누구세요? 저는 대전광역시에 사는 양한이라고 합니다. 양한이? 예. 예, 연세가? 34살이요. 주식 경력은? 12년 됐습니다. 오래되셨구나, 한이님. 그래요. 일단 우리 한이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 매수가 얼마? 61,500원에 5%. 5%? 예, 또요. 예.
CJ 제일제당 아, 제일제당, 예. 38만 500원에 비중 25%, 아, 이것 좀 있네. 예, 예. 또요. JYP 엔터테인먼트 아, JYP, 예. 48,150원에 비중 5%, 5%? 예. 예. 네이버 아, 네이버요? 예. 22만 9천원에 비중 15%. 포트가 되게 재밌네. 아니, 이런 포트는 여기서 지금 12년 하셨고, 야, 이거 뭐가 제일 궁금하실지 저도 궁금한데?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물어보고 싶어? 아, 이 포트가 되게 재밌는 포트예요, 지금. 예. 예. 뭐가 제일? 오히려 저는 흥미진진한데 뭘 물어볼까?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네이버가 궁금하고요. 아, 그 중에 더 여기서- 궁금한 건 어떤 거?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궁금한데 5%밖에 예. 안 되는데? 예.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은 최근에 관심 가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산주다 보니까 이게 하나 디펜스랑 통합한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이게 재정이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고요. 이거를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좀 장기 보유를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또 이게 추가 매수도 좀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제가 일부러 지금 이거 월봉을 켜놨는데, 얘 월봉을 보면은 얘가 지금 요번에 좀 올라온 것 같아도 실은 얘 월봉을 보면은 얘는 거의 많이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착시 현상을 제가 깨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자체가 굉장히 뭐 이런 것 같지만 실은 월봉으로 보면은 얘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뭐 그 소소한 흐름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뭐 이거 지금 요번에 합병 뭐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실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합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 회사들이 요즘 그거 아시죠? 기업들이 비슷한 분야들은 자꾸 합쳐서 키워요, 덩치를.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핀오프 해가지고 분산을 시키고 막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반대로 합쳐서 그렇게 해야지 더 시너지를 낸다 그래서 요즘은 합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예. 비슷한 애들끼리. 그러니까 이거는 흐름을 거슬리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근데 하나여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회사에 있어서 개인들이 이거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게 계속 맞을까? 왜냐? 저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12년 주식해서 보니까 아시죠? 주가라는 측면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가라는 측면으로. 주가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라는 회사가 매력은 있긴 있어요. 왜냐?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 우주. 그죠? 방산. 예. 지금 요즘 뭐 우주 방산 뭐 제일 핫한 분야잖아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잠재력이 있을 때는 오히려 주가를 사서 기다리기가 좋아요. 그런데 핫한 게 이미 터져 있을 때는, 터지고 있을 때는 그거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히려 매력이 있는데, 제가 어떤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전에 방송에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힌트들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주가 많이 올라가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예. 못 봤어요? 못 봤으면 못 봤다고 하셔도 되고, 봤으면 봤다고. 예. 맞습니다. 예. 예, 봤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애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매력을 갖고 있는데 그 매력을 뿜질 않았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건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매력이 있는데 그 매력을 어느 정도 뽑았을 때는 물론 그게 더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뭔 말인지가 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월봉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하나로 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매력을 뿜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 매력을 더 뿜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이 매력이 멈출지, 이게 애매하다는 거야. 왜? 일봉으로 보면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뿜었다라고 제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 에어로의 월봉을 보여드리면은 실은 하나 에어로가 지금 월봉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뿜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진짜 애매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차라리 안 뿜었거나 확실하게 확 뿜어버렸으면 좋은데, 이게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에 이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이유도 왜 그럴까? 아니, 보십시오. 하나 에어로가 뭐 올라온 게 있나요, 그렇게?
올라온 게 실은 얘 코로나 이전 때 보세요. 코로나 터지기 전 주가였어요, 거의. 잘 보십시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주가가 35,000원에서 4만 원대였어요, 얘. 그러니까 요번에 오르기 전에 얘는 거의 코로나 하기 전 주가에서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빠진 거를 회복시킨 주가였지. 그래서 얘는 이번에 뽑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가격은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저도 그렇다고 해서 얘가 개별주는 아니죠. 예. 대형주죠. 예. 유동성이 좋을 때는 대형주들이 뿡뿡 뿜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동성이 안 좋을 때 대형주가 그렇게 뽑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12년 동안 보시니까 어때요? 유동성이 안 좋을 때 대형주 뽑는 게 쉽든가요? 정말 무겁습니다.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만약에 유동성이 되게 좋다면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거 고민 안 해요. 왜? 요건데 뽑죠.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개별주라도 제가 고민 안 해요. 근데 얘가 대형주야. 대형주는 여러분들 개별주하고 틀려요.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얘는 유동성이 받쳐주질 못하면 아무리 이게 어쩌고 해도 이렇게 뽑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더 사시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리한 거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무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아마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갖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데 이거 보면은 방산 이런 걸로 다들 방송하시는 분을 밀어붙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시면 안 돼,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 가져가셔도 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많이 채우지 마시고 예. 왜냐 언제든지 이게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주 무리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 네이버라 그랬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이 반등이 카카오도 요번 주 조금 반등했어요. 그죠? 예. 카카오도 조금 반등하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우리나라 국내 내수용으로만 이렇게 사업을 하고 해외 맞아요. 어떤 수출이 좀 잘 안 되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왜 이걸 보여드냐면 네이버나 지금 카카오를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요번 달 들어서 좀 얘네들 올라왔는데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얘네가 이거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게요. 지금 내가 어마어마하게 가난해. 그런데 내가 친구가 그래요. 윷놀이해서 내가 한 5만 원 땄어. 근데 지금 쉽게 말하면 내가 폭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근데 5만 원 땄다고 내 생활이 틀려져요? 안 틀려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를 잘 보시라는 게 지금 걔네들 하루에 네이버 같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요번 주 어저께인가 7%인가 막 올라왔어요. 그죠? 실적 발표하고. 그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뭐가 좋아서 생활이 틀려질까요? 네이버, 카카오 지금 차트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보셔야 된다는 게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거예요. 개인들 우리 동학개미라고 하시는 우리 대부분의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걸 하냐면 자기 주식을 화장을 시키세요. 자기 주식을 화장을 시킨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는데도 자꾸 뭐가 있으면 엄청나게 의미를 두고 엄청나게 좋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실은 네이버나 카카오 정말 죄송한데 좋게 해석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야. 아니 이 정도 빠졌는데 요런 반등이 그럼 그런 세상을 생각해. 그럼 주식이 매일 자대고 빠져? 이렇게 빠져? 그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빠지잖아. 보셨잖아요. 12년 동안. 그죠? 그러면 반등 조금 올라올 때마다 다 의미 있는 반등 뒀다가 어떻게 되겠어? 그럼 다 죽어요. 큰일 나.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하락이 멈출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그런 상승을 하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 아니란 소리예요. 지금은 때가. 뭔 말인지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2만 9천 원인데
뭐 워낙 바닥 가격에서 잘 사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시긴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얘는 한번 이익 실현하실 준비는 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럼 한 절반 정도 아니 다 실현하는 파셔도 건가요? 돼요, 그냥. 다 팔아도요? 예. 다 파셔도 얼마든지 나중에 다시 또 살 기회 와요. 아시겠죠? 예. 예. 꼭 그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예. 나머지 제일제당하고 JYP 엔터죠. 제일제당이 제일 많죠.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음식료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음식료, 그죠? 이거 차트상으로 그냥 설명드리자면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일제당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가고 나면 하고 나서 무리는 없겠지만 얘가 여러분들 지금 음식료 뭐 이런 것 때문에 얘네 사신 분들 개인들 많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못 먹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 개인들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기관들은 할 만한 주식이에요. 근데 일반인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주식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같은 거 왜 사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수가가 48,000원 정도 5%인데 요 같은 경우에 수익 지금 보니까 주식을 잘 하세요. 주식을 잘 하시고 타이밍도 잘 잡고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은 끌고 갈 만한 종목을 그렇게 잘 하시는 편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냥 우리 한이님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맞으면 맞이고 아니면 아니라 그래요. 한이님 10년 동안 하시면서 지금 요즘 들어와서 요 몇 년 동안은 그러니까 특히나 수익이 나시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큰 수익을 못 내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예, 큰 수익은 아니었어요. 안 나죠. 왜냐면 지금 하시는 습관이 그래요. 무조건 손해는 보지 말자라는. 그래서 맞는데 큰 수익을 못 내시는 스타일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종목 선정이나 이런 걸 보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포트 자체는 큰 문제가 한이님이 하시기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 고기에서 늘질 않아요. 뭔 말인지가 되세요, 한이님? 그러니까 계속 푼돈 벌기는 돼요. 근데 쉽게 말하면 한이님 지금 이제 34인데 맨날 푼돈 벌기 해가지고 물론 착실하게 모으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주식 푼돈 벌기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푼돈 벌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약간 하시는 방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종목 선정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안전하게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버시긴 할 거예요. 근데 계속 푼돈 벌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새롭게 포트를 짜시는 게 어떨까 보는 습관이라든지 그건 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연세도 있고 하셔서.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내 정보 상담해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아유, 다행이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없고요. 지금 뭐 코로나가 더 심해지지만 않으면은 다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다음 주를 하게 될 때는 아마 제가 원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일정 잡으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아직 뭐 100%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다음 주 정도 되면 확정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만약 확정이 되면 안내까지 되니까요. 잘 미리 참고하셔서 일정 짜실 분들은 짜시기 바랍니다. 02786-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제가 여러분들 제가 왜 지금 뜸을 살짝 들였냐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했는데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 달이었죠. 저번 달 초였을 거예요. 시장이 올 상반기는 누가 봐도 하락 시장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올 하반기는 올 상반기 같이 누가 봐도 하락 시장의 모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연말에 대보면 아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점점 그렇게 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게 실은 굉장히 더 안 좋은 시장이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근데 개인들은 지수가 막 빠져서 막 무서워야지 그게 어려운 시장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무서우면 도망가 버리면 돼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그 한산이라는 영화 유행하죠. 예, 그 요즘 그 한산이라는 영화 아마 여러 그 명량에 이은 2탄으로 해서 하는데 그 한산의 이순신 장군 얘기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해서 그 뭐 52전 52승 하셨나 하면은 이순신 장군은 싸우지 말아야 될 때 안 싸우셨어요. 한 번도. 싸워야 될 전쟁만 나가지 이건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이고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전쟁이야. 그런 전쟁은 안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될지 싸워야 말아야 될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항상 하셨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 개인들 대부분 보면 요즘 또 다시 또 그거 시작됐어요. 엔터케 가벼움. 왜? 시장만 안 빠지니까 이거 하면 이제 뚝딱이에서 또 먹는 것 같거든. 이 시장이 무서운 시장이에요, 실은.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백날 가도 제가 얘기할 때는 그건 안 믿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되시면 항상 후회하시는데 글쎄 뭐 연말 돼서 또 제 얘기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 얘기 느끼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최소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제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어떻게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왜 그거를 안 하시고 항상 늦게 후회만 하시는지 전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제주도에 사는 40대 후반 소연이 이모예요. 소영이 이모님 반갑습니다. 소연이요. 소연이? 네. 예, 40대 중반. 그 주식 경력은요? 주식한 지 한 작년 4월부터 했으니까 한 1년 조금 됐어요. 아이고, 제주도 지금 아주 제일 핫하네. 휴가철이니까. 예, 완전 날씨가 좋고 사람들 많죠?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와요? 네. 제주도 분들은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코로나 때도 그런 거 물어봤는데 제주도 분들은 오히려 육지 분들이 또 너무 많이 오는 거를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요. 조용하고 그게 매력인데 너무 많이 오면 막 휴가철이나 이럴 때 정신이 없다. 맞아요. 그 얘기 단장님은 하시더라고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아, 저요? 네. 저 제주도에서 한번 강의할까요? 네, 제가 오늘 그걸 꼭 말씀드리고 그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 네. 강의 왜 못하는지 아세요? 아니, 글쎄요. 거기 비행기밖에 없어서요. 만약에 강의한다 그랬다 날씨 안 좋으면 갈 수도 없고 만약에 갔다가 잘못하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네, 제가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선생님, 이모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십니까? 예, 제가 동국제약 동국제약 매수가 얼마요? 예, 26,792원에 30%. 네. AP 시스템 네. 24,022원 20%. 네. 인선 ENT 네. 1,128원에 15%. 네. 그다음 에이코 프로 HN 45,000원에 10%요. 네. 동국제약이 제일 많으시네. 네. 근데 전에 보니까 저희 방송을 좀 열심히 보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조금 열심히 본다고 보는데. 예. 예. 왜냐면 포트를 보니까 포트에 네. 그럴 만한 애들이 좀 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그죠? 예. 네. 근데 저희 방송에서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뭐 힌트 드리는 것만 해도 진짜 편하지 않으세요? 네, 예, 맞아요. 편하죠? 주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반장님의 이제 역할이 좀 많이 이제 힌트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요. 잘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못 받은 게 또 중요한 게 하나 이제 제가 그거가 궁금해서 어떤 거요? 동국제약이요. 동국제약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동국제약 이게 네. 제일 비중 많은데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제가 처음 주식으로 산 게 네. 이제 첫 주식이거든요 이게. 그 처음에 잘못 드렸구나. 네, 그때 그냥 이제 막 아무 방송이나 막 보시면서 그냥 사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네, 왜냐면 그때 요거를 딱 얘기할 때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4년 작년 4월 그때면은 딱 네. 그거 얘기해서 뭐 요거 워낙 사면 안 될 텐데 네. 딱 그랬을 거야. 그래요. 일단은 제가 동국제약 풀어드릴게요. 이 동국제약 네. 같은 경우에 워낙은 뭘로 유명해요? 이 회사가? 인사돌이나 잇몸질환 치료제 같은 걸로 제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마데카 크림 매출 증가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워낙 동국제약이 워낙은 살인 무기를 만든 애들이에요. 모르시죠? 왜 살인 왜 제약회사인데 왜 살인 무기인지 네.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그 혹시 누가 옛날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는데 막 우리가 죽이고 싶은 미운 사람 있다 그러잖아. 그죠? 예. 네. 그럴 때 티 안 내게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 네. 엉덩이에다가 마데카솔 연고를 계속 발라주면 그 새살이 돋아서 거기가 막혀서 죽는 그래서 그런 말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런 거?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인데 얘는 맞아요. 마데카솔하고 뭐 인사돌, 오라메디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만드는 걸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근데 그만큼 이 소리는 뭐냐면 많이 알려진 만큼 많은 매력도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반대로.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나 들어봤어. 그거 그리고 누가 이렇게 방송에서 막 그런 거 얘기한다? 아니면 모르는 자기 아는 사람이 얘기한다 그러면 왜? 들어본 게 있으니까 들어본 거를 하는 게 좋은 거야. 왜? 그건 어디서 들어봤거든 또 그거를. 그래서 그런 걸 사버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실수가 그 부분이십니다. 네, 맞아요. 네. 자기가 들어본 회사를 산 거는 그건 물론 매력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진짜 앞으로 커갈 매력이 있을 때지 내가 들어본 회사를 무조건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주식에서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은 얘는요 어렵게 따질 필요 없어요. 얘는 월봉만 봐도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동국제약 월봉인데 동국제약 월봉 보세요. 2010년도까지 2010년도까지 동국제가 주가가 잠자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2010년대부터 슬슬 올라와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아시죠? 그때 미친 듯이 주가를 뽑아요. 10년 이후부터 2011년부터 올라오던 애가 2020년에 주가를 뽑아. 그러면 적어도 얘가 그리고 2021년에 보세요. 주가가 빠진 애였죠. 그죠? 그럼 얘가 10년 동안 주가가 어쨌거나 오른 애예요. 그리고 2020년에 마지막 피크를 찍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얘가 1년 쉬는 걸로 끝날까요? 10년을 올랐어. 그러고 2020년 마지막 그 10년 때 피크를 뽑았어. 그리고 2021년도에 1년 빠졌어. 10년 오른 애가 1년 빠진 걸로 끝날까?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월봉만 봐도 이건 답이 나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만 봐도 실은 안 건드리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때 주식 처음 하시니까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얘기해보니까 되게 쉽죠? 얘는 앞으로 1, 2년, 2, 3년 이상 계속 적어도 한 2, 3년 동안 주가 안 날 거예요. 시세. 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빨리빨리 물량을 조금씩 줄여야겠죠? 빨리빨리. 한 번에 빼는 것보다 그냥 이제 손절을 조금씩 분할로. 저는 웬만하면 저는 솔직히 저라면 저는 그냥 한 번에 빼요. 왜냐면 이런 건 기다려도 큰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차라리 정신 차리는 게 낫다. 전 이런 마인드라서 저는 좀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이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거 주가 다시 올라오죠. 제가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야. 이거 빠지고 나면은 매력 있다. 그때 제가 아마 요때 어디서 상담했던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주가 훅 빠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오죠. 살살. 얘 같은 경우에 길게 보면 저는 생각이 바뀌진 않았어요. 왜냐면 얘는 미세 절감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얘는 대체할 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상담할 때 그랬을 거예요. 에코프로 BM보다는 나중을 위해서는 에코프로 HN이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45,000원인데 보세요. 이 반장 말 잘 들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돈 벌지. 그러게요. 계속 가져가셔도 되고 나중을 위해서 비중을 조금 더 실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동국제약을 팔고 에코로 가는 게 이제 그건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인선 EN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선 ENT 같은 경우에도 10,000원 정도인데요. 요거 인선 ENT도 뭐 주가가 빠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제가 아마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그렇게 그러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뭐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나 그렇게 되는 애는 아니라 그냥
차분히 가는 애예요, 길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 빠져도 뭐 특별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기 예. 때문에 이거는 네. 그냥 요 정도 계속 홀딩하셔서 가도 예, 특별히 네. 문제될 네. 거 없어요. 예. 아, 그리고 네. 마지막 어떤 거 AP 시스템인데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 매수가가 요 정도인데요. AP 네. 시스템 같은 경우에 24,000원 정도 되는데요. 요거 네. 같은 경우에 가져가시는 거는 뭐 그런데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저는 이게 네. 반도체 관련 요런 관련 중에도 얘는 그렇게 특별히 아주 매력 있다고 전 보진 않아요. 아, 그래서 요거는 공부 좀 더 해보시면 아니 근데 공부 하시나? 그게 궁금한데 공부 좀 해보세요. 공부해보시면 얘는 그렇게 많이 혜택을 받을 애는 아니라고는 보는데 하나 딱 얘가 나중에 한번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얘가 요 갭을 메꿨나 안 메꿨나? 얘가 여기 갭을 아마 살짝 안 메꿨을 것 같은데 그 갭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요 갭을 다 메꾸진 않은 상태거든요. 요 갭을 그래서 그 갭 메꾸는 상승을 나중에 한번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갭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는 올 거예요. 올라는 올 거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봐가지고 매수가 좀 근처 되면은 일단 얘는 종목 교체를 하는 쪽으로 할게요. 기다리셨다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거 네, 상담해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도움 되셨어요? 완전 도움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주식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떻게 해야 돼? 편하게 해야 돼요. 편하게. 예, 네. 편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약은 것 같이 요거 먹고 저거 팔고 요거 먹고 저거 팔고 이거 안 돼요. 그 내가 누구한테만 좋은 거라 그랬어. 말로 하는 전문가 방송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현혹시키거든. 왜? 네. 그래야 돈 버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친구들한테만 좋은 거지 우리 개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아시겠죠? 그래 네, 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예, 투자 감사합니다. 착실하게 하시면서 돈 많이 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로 한번 놀러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네. 나중에 갈게요. 예 감사하시고 네. 좋은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면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2-8288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이렇게 전화했던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한 번 느낀 건데 맞아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여러분들 쫓기거나 불안하면서 주식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강의 때도 말하는 게 뭐냐면 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왜 모니터 앞을 못 떠나세요? 아니 여러분들 난 왜 자꾸 여러분들 다 주식의 노예가 되세요? 완전 주식의 노예가 돼서 9시부터 3시 반까지 모니터를 못 떠나. 왜 못 떠나는지 아세요? 뭐 자기가 모니터 비운 사이에 자기 주식 잘못될까 봐. 아니 여러분들 무슨 주식이 애들 장난입니까? 자기가 뭐 안 본다고 빠지고 그건 주식 아니에요. 그럴 거면 만약에 그런 거 사셨으면 그건 뭐 이거는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되잖아 방송에서. 그건 진짜 죄송한데 그건 쓰레기 사신 거야. 여러분 투자라는 거는 그냥 마음 편하게 주식이라는 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뭐 여행도 가시고요. 놀러도 다니시고요. 그러시고 있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가격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 그게 주식이에요. 그리고 그때 파는 게 뭐 이거 해서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맨날 이런 거 왜? 그런 거에 아예 중독들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야. 돈까지 내면서 주식에 노예들이 되고 계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식은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특히 동학개미들 편하게 그냥 좋은 주식들 그거 먼저 알아보는 게 먼저 그다음에 쌀 때 모아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나중에 올라가요. 여러분이 뭐 모니터 앞을 왜 지키고 계신다고 안 올라가고 그게 주식입니까? 그건 쓰레기지. 그건 주식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식을 하자고. 아시겠죠?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저요, 김포에 사는 이영애라고 해요. 이영애님, 산소 같은 여자.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서 전문가님 조언을 들었는데.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 전문가 방송을 안 합니다. 활동을. 저는 그냥 이반장입니다. 이반장님. 예. 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예. 네. 근데 그때 제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영애님. 기억난다. 네, 네. 그러니까 영애님 그때 제가 뭐 상담해드렸었죠? 그때 CJ 시프트하고 디스플레이 인트론 바이오하고 현대건설 이런 거 해주셨는데. 네. 제가요, 너무 죄송한데 전문가님 말을 안 들었어요.
솔직하게 이 반장 말해서. 말을 안 들었어요? 네, 제가 안 그거 믿겼죠? 있잖아요. 그때 전문가님이 상담할 때가 언제였죠? 타이밍이? 이게 한 3월이에요, 3월. 아, 3월. 올해 3월. 네, 아. 올해 3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늦지 않았는데 제가 그랬구나. 전문가님이 이렇게 해라 해서 조언을 주셨는데 제가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팔기가. 그래서 그쵸. 그냥 묻어두면은 제가 고우면 팔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턴바이오 같은 것도요 전문가님이 손해보고 조금 저기 하면은 교체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요 다 묻어두고요 한참 있다 열어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진짜 반으로 확 잘려졌고요. 그래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일단 먼저 어떤 그럼 주식 갖고 계세요? 저는요 CJ 시푸드요 매수가 얼마요? 4,526원에 20%고요. 네.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 26,000원에 10%. 네. 인트론 바이오 24,100원에 15%. 네. 코스맥스 111,1,436원에 10%. 이게 예전에 제가 전문가 방송 들을 때요. 작년 12월 전에 들을 때 이때 전문가님 추천으로 다 산 거예요, 이게. 아, 전문가 추천이요? 아, 예, 그래요. 저는 전문가가 이런 걸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요. 저는. 네. 저는 네, 제가 네. 전문가가 못 돼서, 예, 저는 실력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반장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이 반장님 존경해요. 아니에요. 일단 우리 영애님 어떤 주식이, 그럼 제가 저번에 한번 상담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포털 들어보니까 전에 상담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어떤 주식이 제일 궁금하세요? 그거를 딱 제가 해드릴게요. 인트론 바이오 이게 반으로 팍 잘라졌는데 제가 물타기를 해도 되나 어쩌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인트론 바이오 그때도 되게 안 좋게 얘기 드렸죠. 근데 그때부터 그냥 묻어두고 올라가라 거니 하고 이 반장님 말 진짜 안 들었어요. 근데 계속 더 빠지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게 아닌 주식은 아닌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데 아닌 주식은 여러분들이 뭐 주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위험한 발상이 뭐냐면 우리 특히 이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뭐 동학개미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위험한,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어요. 주식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되지.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나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나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 들고 있으면 되지 그랬다가 망하는 회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그 발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포기로 들고 계신 거는 그건 큰일 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제가 왜 그때도 말씀드렸냐면 그때 분단 진단 키트 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맞아. 그때 아마 시젠 보여드렸을 거야 같이, 그지? 제가 상담할 때 시젠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그때? 네네 맞아요. 맞죠. 왜냐면 분단 진단 키트에서 걔네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이 못 올라옵니다. 어쩌고 해도 했던 게 보세요. 시젠도 보세요. 제가 그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계속 빠지죠. 안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트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안 돼요. 안 되는 주식 보세요. 안 되는 주식 안 돼. 왜 안 되냐? 얘네 분단 진단 키트 계속 갖고 뭐 자기네 무슨 뭐 다른 거 합니다. 뭐 항암 뭐 이거 합니다. 뭐 한다 뭐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획기적으로 바뀔 만한 게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좋은 말씀 드리고 싶어도 이건 기다려도 글쎄요 뭐 얘가 뭐 어마어마한 뭐 큰 재료를 갖고 있어 나중에 그러면 모르죠. 왜냐 바이오들은 그런 거에 따라 움직이니까. 근데 솔직히 얘가 큰 재료 뭐 어마어마한 게 이슈될 만한 게 있을지 없을지 아세요? 전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이 회사 계속 아니라고 봐요. 네. 예. 계속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전 아닌 주식은 저는 뭐 조금 반등한다 의미 안 둬요 솔직하게. 네. 아닌 주식은 팔지, 예, 아닌 주식을 계속 가져가서 잘 되는 건 제가 봤을 때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그 극히 드문 케이스에 걸린다라는 거를 생각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도 타지 마시고, 예, 그냥 웬만하면 요번에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이거 결국 정리하는 쪽으로 하세요. 네, 예. 말 잘 들을게요. 예, 왜냐면 진짜 말 잘 들을게요. 그게 아니면 그게 좀 고생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네. 꼭 그렇게 하시고 CJ 네.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결국 못 올라올 주식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것도 오히려 포트가 쉬워요. 지금 그냥 다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쪽으로 가세요. 왜냐면 네. 이걸 기다려서 이게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럼 제가 기다리라 그래요. 근데
기다려도 그렇게 별 답이 없어요, 실은. 그래서 예, 웬만하면은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팔아서 차라리 현금으로 다음 기회를 우리가 다른 거를 노리는 게 더 현실적으로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꼭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코스맥스도 코스맥스는 이게 전문가 방송에서 작년에 산 건데 계속 내리거든요. 그죠. 근데 코스맥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기다려봤자 답이 없는 이유가 왠지 아시죠? 중국, 저희 방송 열심히 보셨으니까 아시니까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현실을 얘기 드렸었죠, 계속. 네네. 그러니까 전문가 방송이나 뭐 이런 데 하는 데는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같이 신랄하게 우리나라 그 코스메틱 이 화장품 쪽을 얘기해 준 사람은 아마 거의 웬만해서 없었을 거예요, 전에부터도. 예. 왜냐면 다들 뭐 계속 중국 한류들 그런 얘기 하고 앉았으니까 늘.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길을 못 펴요. 그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 데이터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화장품 그 랭킹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 거의 들어가는 회사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거의 10위권 하면 4, 5개 막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1개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는 이제 아예 빠이빠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장품은 아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 미국 쪽 여기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옛날부터 그 선생님을 하셨으니까 화장도 하시고 뭐 이럴 수 했잖아요. 외부 활동을 하시니까. 그 당시에 이제 외부 활동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 나이 때.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화장품도 하시고 바르시고 하셔야 되잖아. 출근하고 하려면.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그 도깨비 시장이라고 있어요. 남대문 막 이런 데 가서 화장품을 할 때 우리나라 그때 화장품이 거의 막 제대로 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사셨던 막 그런 거 화장품 그런 거 사신 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막 미국이나 유럽 화장품들이 그때 도깨비 시장에서 이런 데서 팔았거든요. 했던 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화장품에 있어서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은.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을 막 차지해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 그게 국수주의야.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고 제대로 현실을 인식시켜야지. 우리나라가 해외 미국 유럽 시장 가서 막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야? 걔네들은 그때부터 오히려 어마어마한 경쟁력으로 화장품 산업을 잡고 있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중국 안 되니까 거기서 팔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장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것도 빨리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6,000원 정도 되는데요. 26,000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언제 올라갈지 지금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경우에는 지금 제가 빨리 웬만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요. 요것도 하여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더 편해요. 빨리빨리 정리해 주시는 게 더 나아요. 아시겠죠? 이 반장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0년도 3월에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반장님이 딱 말씀하실 때 조금이라도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래도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조금 있으면 오르겠지 조금 있으면 오르겠지 맞아요. 이렇게 그 미련을 버리셔야 돼. 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 다시 한번 그래요. 이제 앞으로 또 실수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전화 하나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빨리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서울에 사는 유병환입니다. 유병환님, 그래요. 연세는? 네, 76세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이요? 그래요. 일단 우리 병환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대우건설이요. 매수가 얼마요? 5,200원에 25%고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24,000원에 10%요. 24,000원에 10%. 하나마이크론. 네. 13,700원에 10%. 네. K옥션. 네. 8,500원에 10%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궁금하신 종목 하나만 해드릴게요. 대우건설이요. 대우건설. 네.
대우건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비중이 제일 많네. 5,200. 네. 이 양을 좀 많이 샀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고 그냥 뭐 되니까 이게 내 좀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 잡아놨는데 안 움직이니까 건설업종이 지금 안 좋아서 그러신지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요. 목표가도 제가 한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잡았거든요. 네.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니 뭐 이런 목표가가 생각도 뭐 아주 잘못된 거까지는 아닌데, 예, 뭐 예, 이게 예. 뭐 그 정도 목표가면 뭐 이게 기술적인 거 반등으로도 가능은 해요. 일단은 먼저, 네. 예, 기술적인 반등으로는 가능한데 일단은 네.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그 정도 나중에 글쎄 뭐 이게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2분기 실적이. 그게 아니라 건설주 자체가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혹시 저희 네. 방송 잘 안 보셨죠?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예, 거의 계속 안- 보고 있고 예? 일요일날 재방도 제가 봅니다. 그러면 제가 건설주 작년부터도 계속 안 된다고 떠든 거 못 보셨나요? 들었긴 들었는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점에 산 것 같아가지고. 건설주 안 이게- 돼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건설주가 왜 안 되냐면 건설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랬던 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자꾸 뭐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건설주를 뭐 방송에서 정책을 뭐 그러니까 제발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예. 꼭 묻고 싶었던 게 이거야. 대통령의 건설 정책과 건설주의 주가 흐름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데이터를 한 번이라도 보고 얘기했냐는 거야.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건설 그 정책을 피잖아요. 그거하고 건설주의 그 임기 동안의 건설주의 주가하고 무관으로 나와요. 무관하게. 근데 아니 방송에서 그렇게들 자신 있게들 얘기하시면 그런 데이터들을 좀 확인들이라도 해보셨냐? 전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솔직히 안 좋다고 소리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좀 이게 저렴하길래 이거 저점이다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는 네. 주식은 올라갈 게 쌀 때 싸다는 거지 올라갈 매력이 별로 없는 게 싸다라는 말은 함부로 안 해요. 빠진다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싸다라는 네. 표현을 할 때는 뭐가 싼 거예요? 그 가치보다 쌀 때 싸다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물건이. 그렇죠. 예. 근데 그럼 그 가치보다 싸다라는 거는 이게 올라가거나 뭐가 있을 때 그런 거지. 만약에 얘가 가치가 별로 없어. 그럼 그 가격이 싸다란 말은 안 해요.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게 가정하에. 쉽게 말하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매력이 있을 때 걔가 이제 그때 싸다라 그러는 거지. 이게 빠져 있다고 싸다라는 말은 함부로 안 합니다. 그걸 네, 놓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싸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잘못 쓰고 계세요. 그 왜 싸다라는 표현을 잘못 쓰는지 아십니까? 차트로는 싸거든. 차트로는 싸. 맞아요. 제가 너무 잘 알죠. 왜냐 개인들 제가 솔직히 동학개미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뭐 어떤 말 하면 좋아하고 어떤 말에 속는지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왜 개인들 상대로 장사 안 하냐면 저 솔직히 개인들 상대로 장사하라 그러면 저 진짜 장사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사람이에요. 제가 개인들 습성을 왜 모릅니까? 전문가 방송 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그분들보다 제가 훨씬 오래됐어요. 그 이쪽에 있던 게. 그래서 어떤 얘기에 개인들이 막 미쳐 날뛰고 뭐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공허하고 허망한 짓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어떤 멘트를 이용하면 확 뒤집어질지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그게 개인들을 죽이는 짓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싸다는 표현도 차트상 싸다기 때문에 싸다라는 거지 펀더멘탈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에 올라갈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되게 좋아 보이거든. 그러면 100% 속는 거야 개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그런 속는 짓 당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빨리 보겠는데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포스코 인터 조금 좋은 얘기들이 있긴 있죠. 근데 일단은 이 회사 자체적으로는 몇 가지 매력인데 제가 일부러 주목을 켜놓은 이유가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 옛날에 대우인터였잖아요. 이거 했는데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아주 뭐 시세를 뽑은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가져가 보셔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10% 정도라면 한번 가져가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크게 수익 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인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그냥 제가 차트로만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쨌거나 6월의 하락은 별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해서 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6월의 하락에 의미 없다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6월 달 하락은 아까 처음에도 그랬어요. 큰 의미가 없다라 그랬는데 올라가는 애와 올라가지 않은 애의 하락은 틀려요. 얘는 올라가는 애의 하락이죠. 이런 하락하고 아까 같이 올라가지 않은 애의 하락 그건 의미가 틀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이제 뭐 지금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 말 안 믿을 거 알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 가야지 여러분들이 또 그 후회하시면서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올라간 애 하락하고 이럴 때 올라가지 않은 애 하락은 틀립니다. 6월 달에 하락에. 근데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올라간 하락이다.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올라가지 않은 애 하락이다. 그럼 의미가 큰 의미를 안 둬야 돼요. 근데 하나만 그런 올라간 애 하락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웬만하면은 빠져나오는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꼭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K옥션인데 K옥션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 빨리 설명드리자면 K옥션 같은 경우에도 신기상장 패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안 좋은 패턴이죠. 다시 안 좋은 패턴. 그래서 K옥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왜냐하면 얘가 상장할 때 K옥션이 약간 뻥튀기 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K옥션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 업황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런 애들이 관심 가질 때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조금이라도 반등할 때 파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끌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매수가에서 조금이라도 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파세요. 아시겠죠?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내종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필요하실 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면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는 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되면 다다음 주에 아마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아마 하게 되면 아마 원주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되게 현재로는 높고요. 다음 주 되면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필요한 얘기들 많이 요즘에 계속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 보시면 대체적으로 아마 제 얘기가 그렇게 틀리지 않는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들은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 상대로 뭐 전문가 방송에 이런 거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어떤 얘기하면 다 넘어올지 알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실력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 제 돈벌이만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은 가감없이 잘 들어서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 키우세요. 그러고 돈 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안 찾아와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씩 올려주세요. 후성입니다. 3370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요새 밀리죠. 그러니까 후성 같은 경우에도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6월달 하락을 잘 보시라는 게 이거야. 올라가네 하락. 이런 건 틀리다고 의미가. 그러니까 안 올라가네 하락하고 이렇게 올라가네 하락은 틀려요. 이게 하여튼 이게 나중에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 인데 계속 이건 후성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왜냐면 뭐 전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해서 방송에서들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수익 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건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은 이제 관심을 좀 어느 정도 끄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TY입니다. 2900인데요. TY 뭐 흐름상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근데 TYM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다고 뭐 시세를 안 뽑은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세 뽑고 나서 빠지는 경우에는 뭐 기술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짧게 먹고 나와야지. 요런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기술적인 흔들림에서 이게 이렇게 뭐 다시 N자형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저는 무리가 많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TYM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조금이라도 수익 나시거나 아니면 전 웬만하면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거나 뭐 요러면은 그냥 적당하게 나오세요. 이거 뭐 끌고 갈 종목은 저는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예, 토비스입니다. 051, 예, 360입니다. 예, 토비스인데요.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보다 이쪽으로 좀 조용한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보세요. 주봉상 보셔도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여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뭐 시세를 내거나 뭐 심각하게 예, 죄송합니다.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9,2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요거 그냥 좀 들고 더 가셔서 어느 정도 좀 살짝 수익 나오면 그때 털고 나서요. 주봉 보시면 알겠지만 이 뭐 이렇게 웬만해서 뽑기 어려운 애예요. 이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먹으면 나오고 예, 요런 식으로 하시면 뭐 크게 뭐 아주 재미 보거나 그렇다고 아주 위험하거나 그런 애들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YN텍입니다. 067 예, 900인데요. 예. 067900 YN텍 같은 경우에도 7% 13,000원 정도 되는데요. YN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지금 주가가 이게 아니라 예, 이거죠. 예, 이게 아니라 이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YN텍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이분이 막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주봉을 보셔도 알겠지만 시세가 빠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시세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웬만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이분 위에서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다음 종목. 예, 신일전자입니다. 002700인데요.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도 예.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한번 이런 흐름 탈 때 뭐 있어요. 그런 거 있을 때만 한 번씩 시세 뽑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걸 펀더멘탈이나 공부해서 샀다 그럼 이분 죄송한데 공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요런 거 요행수를 바란다 그러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글쎄요. 그 요행수가 언제 터질지 아나요? 전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복권이 언제 뽑힐지 아세요? 그거 알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복권이 아니지. 그래요. 그래서 이분 죄송한데 전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하셨는지. 그래서 뭐 혹시 무더위? 그거는 진짜 아닌데? 그런 걸로 이제 하여튼 만약 그렇다면 웬만하면 빨리 빠져나오신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상하이입니다. 100 예, 090인데요. 상하이입티. 예, 요번 주에 이쪽들이 잠깐 반짝했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커질 겁니다. 왜냐? 횡보한 구간이 길잖아요.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럼 이거 돌파로 보시게 되거든요. 돌파로 하면은 횡보한 구간 때문에 꽤 갈 거라고 지금 보시거든요. 뭐 그러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어요. 23,900원 아마 그래서 그렇게 사신 것 같은데 요번에 올라올 때. 글쎄요. 저는 이게 횡보해서 상승으로 보진 않거든요. 예. 글쎄요. 예. 이게 나중에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와서 밀릴 거라고 보는데 글쎄요. 뭐 저하고 생각이 정반대이신 것 같아요. 뭐 누가 만질지 나중에 봅시다. 예. 23,900원. 저는 하여튼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종목. 예,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예. 19 예. 4480입니다. 데브시스터즈. 예. 194480. 예. 194480. 일단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패턴 중에 하나가 이런 애들이에요. 뭐냐? 올라가서 빠졌다가 다시 고점 뚫어버리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이러면 개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때 그거 하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때는요.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믿는다. 그러면 이때는 맹신. 예. 왜? 이 모습에 안 넘어가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모습에 거의 무너집니다. 그 개별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에 거의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이 모습에 걸려들어요. 이때 안 믿었던 사람들. 이게 맹신 패턴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패턴인데 그러고 나면 주가 이렇게 돼요. 거의. 10중 8구.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빨리 빠져나가는 게 답입니다. 다음 종. 예, F팀 MP입니다. 예, 29, 예, 1230입니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안 좋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웬만해서 개인들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시세 한번 뽑았던 애들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먹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웬만해서 지금 16,000원인데 죄송한데 이거 빨리 손절하세요 그냥. 예, 이건 답 없습니다. 이거 갖고 계시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아예 여러분들 웬만하면 제가 항상 보지 말라는 게 이런 종목이 돈 벌기 쉬우면 제가 뭐하러 여러분들 돈 벌면 좋지. 뭐 여러분들 돈 번다고 뭐 나 돈 버는데 방해돼. 그거 아니잖아. 그런데 제가 왜 그러겠어? 이런 거를 해서 좋은 결과를 거의 못 맺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지켜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믿어주세요. 그래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뭐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연락 문자도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아직 휴가 시즌이죠. 예, 다음 주까지가 이제 휴가 정일정 시즌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휴가들 가실 분들은 가시고 어쨌거나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